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 2주차, 저희 2강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건강의 어떠한 이제 의미에 대해서 1강 살펴보셨고요. 2강에서는 정신건강의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의 조건입니다. 자, 야호다는 정신건강의 조건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 자,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자, 여러분들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은 항상 억누르고 양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타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자신의 삶, 자신의 이런 정서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남을 위한 삶이 과연 정신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수용하고 오늘 밤부터 일단은 나부터 사랑하는 거, 나를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알려줬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밤잠에 이제 침실에 이제 잘 때 오늘 하루 고생했어 이름 불러주면서 레은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힘든 일 있었으면 네가 오늘 잘 해내줘서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도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뻤지. 그래, 너 대견하다. 뭐 이런 칭찬. 그 다음에 오늘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아주면서 그래,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슬플 수 있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받아주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위로하는 거 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또는 지지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제 아시는 이제 또 분이 잘 쓰는 방법은 늘 자기 전에 일기를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자기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뭐 자신에 대한 일상에 관련된 거를 막 쓰시다가 네, 위안도 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부터가 일단 정신건강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이런 욕구와 행동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이 있어야지 자기 인식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자만심에 빠지는 거, 여러분들 자만심, 이기심이랑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친한 가족이나, 그쵸? 뭐, 친한 친구, 지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이런 감정을 가졌는데, 내가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욕구를 표현해 나가면서, 나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욕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어. 어때? 그럼 친구가 너 너무 심했다. 아니면 아, 사람이 열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다음부터는 요 정도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객관적인 통찰을 이런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도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자기 욕구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욕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 욕구도 분석하지 않은 채 그냥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바타예요. 누군가 내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바타. 누군가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모방하는 거.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심리 상태, 내 욕구에 따라서 잘 행동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욕구나 행동, 그리고 나에 관련된 이런 통찰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자기 분석부터 일단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자기 분석이 온전하게 일어났었을 때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부정적일 망정.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아니야. 지금 시험은 어려웠어.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봐. 좀 더 노력하고 네가 좀 더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자아 개념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그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자아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한다면 바로잡고 수정하기도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내가 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거, 이런 개념이 발달되고 나면은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효율성 같은 개념으로서 자아 정체감을 최종적인 목표로 가지셔야 네,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확립됐었을 때 우리는 이꼴 정신건강하다라고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이 되셨을 때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나이는 자아 정체감까지 발달되어야 된 나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의 자아 정체감을 잘 확립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후다가 체크를 하라고 한 얘기는 성장, 발달, 자기 실현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발달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성장은 눈에 보이는 거, 신체 이런 발달, 뭐 신체 성장, 그다음에 뭐 몸무게가 자랐어요. 그다음에 뭔가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발달은 성장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이렇게 키나 또는 이런 인지적인 성숙이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쇠퇴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발달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발달은 신체뿐만 아니라 인지 플러스 심리 사회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자기 실현. 그렇죠. 야오다가 말했다시피 정신 건강의 조건으로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전인 발달, 토탈, 네, 그러니까 전인. 그래서 인간의 이런 그 토탈적인 측면, 전인을 강조하고 인간은 적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자아와 늘 접촉하고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잘 살피고 인지적, 지적, 그쵸? 기능과 통합을 잘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결국 이렇게 된 사람이 자기 실현을 잘 하겠죠? 그 다음 조건이 네, 통합력입니다. 통합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런 내적인 갈등, 여기 욕구 안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와 또는 자녀와 그쵸. 그 다음에 친구와 또는 이성 교제 간에 이렇게 외적인 갈등까지 포함하고요. 이러한 내적, 외적인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욕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충돌하는 거, 욕동과 기분 정서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간에 얼만큼 내가 이런 갈등을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조절을 잘 할 수 있는지 정서를, 그 다음에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말이나 행동이죠. 그다음 내적으로 억압되는 것 간에 또한 균형을 잘 이루는지,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하는 거. 자, 그다음 정서적인 이런 네, 감흥성과 통제와 그쵸, 통합된 내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가? 뭐 우리가 종교인들만 인생 철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이다 또는 성인기다. 그쵸? 중년기, 노년기다. 이런 사람들도 그 나이대에 맞는 인생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기반을 해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간의 통합, 그 다음에 현재와 또 내 미래를 어떻게 지향적으로 살 것인지에 관련된 인생 철학을 통합한 다음에 뭔가 인생 철학의 개념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야오다는 정신건강의 조건으로 자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성은 자기 결정권이에요.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자율성의 대표적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의존과 독립의 조화. 우리가 무조건 독립적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는 내 주장을 얘기하지만은 이럴 때는 좀 대중의 이런 분위기, 흐름, 이 조직의 문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어.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잘 조화를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율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기의 결정, 행동, 사고, 감정을 모두 포함해서 개인 스스로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 이거 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율성을 제대로 갖췄다. 교육에서는 이렇게 자율성을 갖춘 사람을 정신 건강하다라는 조건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신건강의 조건으로 야후다는 현실 지각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현실 지각 능력은요, 어때요? 우리가 공감 능력이 좀 덜 발달된 사람 보면 뭡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고 인간관계를 못하고, 그쵸? 늘 이렇게 뭔가 사회 속에 섞이지 못하죠. 자, 그래서 공감 능력을 갖추는가. 그래서, 나도 그랬었어. 너 지금 이런 상태 힘들겠다. 넌 어때? 네,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대인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잘하고요. 뭐 절친이라든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민감성. 왜 뜬금없이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민감성, 눈치가 빠르다라든지 어떤 분위기 상황 속에서 센스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민감성입니다. 타인, 남의 감정과 태도를 존중하는 거. 우리가 공감을 넘어서서 이제는 존중까지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 감각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이런 지각을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서 즉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해져서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 지각력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현실 지각력이 갖춘 사람이 바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지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한 정신건강의 조건인데요. 자, 만족한 집단 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네, 저희 학교 저희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벌써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좀 초기 적응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소속감도 내가 느끼고 뭔가 네, 땡땡 주말반의 일원으로서 땡땡 주간반의 일환으로서 그쵸?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특히나 그 주간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부 학생들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 속에서 간부가 하고 역할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이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집단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집단 생활을 잘하는 것 등 자기 주변의 환경을 나름대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타인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주변 환경을 세팅하는 거, 통제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 네, 그 다음에 고독, 좌절했었을 때 이 현실의 어떤 문제 상황, 어떤 이런 화가 나는 상황, 공격성,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 좌절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는 거. 빨리 그런 한함에서 벗어나고 빨리 외롭기 때문에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모임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적응을 잘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실현을 당했어요. 그런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서 네, 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혜적인 관계를 늘 가지는 거.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A라고도 부정적이고 B, C, D 나머지 사람들과도 다 소통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와 반대 좀 뭔가 호혜적인 그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관계를 잘하는 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좀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의 지배에 내가 얼마만큼 잘 대응하고 적응하고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야오다는 주변 환경의 지배를 잘 통제하고 적응한다라고 하는 정신건강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자, 네, 조대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 조건은 첫 번째,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할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자세를 조건 1로 들고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관용도 필요하고요. 남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남이 뭔가 성취했어요. 뭐 잘했어요. 우리는 이제 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남 잘 되는 거 싫어하죠. 뭐 그렇죠? 뭐 쟤는 운이 따랐을 것이야.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있는 그대로 상황을 칭찬해 주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인 접근. 그쵸? 그다음에 개인의 이런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그들과 깊은 이런 연관을 맺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과 타인이 지닌 네,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내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타인도 네,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타인의 장점과 한계를 내가 이해하는 것. 자, 여러분들 이해가 선행되어야지만은 받아들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인간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 자신 다 포함한 인간이 가진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정신건강의 주요 원칙 중에 하나가 인생의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이고요. 자, 자신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한계 역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타인의 장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타인도 이런 한계가 있겠구나 빨리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는요.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적응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걸 만들었잖아. 그쵸? 저도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데 반성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 자신이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주로, 네, 자기 합리화, 또는 남 탓,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결코 정신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왜냐?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화나거나 슬플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책임에 따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일단 관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자,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성장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발달, 성장을 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 개체는. 자, 그러니까 발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내적 동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마디를 던져서 누군가 행동을 보고 나서 촉발이 된다는 거,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며 늘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어린 왕자 속에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고통 없이 얻어지는 정신건강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관계도 노력하셔야 되고 자기 분석도 늘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턴이라는 학자가 말했던 정신건강의 조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통일성과 일관성입니다. 자, 인격.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과 성격적인 측면이 통합된 거. 그래서 인격. 인격이 조화롭고 환경에 좀 잘 적응적이어야 된다. 적응적이어서 적당한 정서를 표출할 줄 아는 거. 여러분들 기쁠 때 기쁜 거 표출 못하고 슬플 때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이거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의 유교적인 사상에 따라서 동양적인 사고에서 일본에서 보면은 이렇게 항상 겸손해라 이런 분위기.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랬다 하잖아요. 최근에 엄마들은 자기 자녀를 교육하거나 또는 최근에 요즘에 대학생들 어때요? 교수님한테도 또는 부모에게도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나 이래서 너무너무 슬퍼. 그리고 적당히 화를 내거나 너무 기쁘다 그러면 사랑 표현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게 지나친 정서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네, 기쁨, 슬픔, 화남, 분노, 애락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줄 아는 거. 자, 이러한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사회 환경, 관계 속에서 적응적이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무난한, 긍정적인 성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승인. 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승인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패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패트는 사회적인 승인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격이 조화롭고 환경에 잘 적응적이어서 적당한 정서를 나타낼 줄 알지만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관계 속에서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네,
무조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내가 말을 하면 엄마가 내가 화난 거를 알 거야. 그쵸? 그다음에 엄마가 내가 화를 잠깐 짜증나는 말투를 말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거기다가 대놓고 또 화를 내면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 보고 나서 '아 내가 지금 더 내 불평불만을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잠깐만 엄마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해.' 하고 난 다음에 네 다음 날 엄마가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 사실 나 어제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어.' 이때는 타인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런 어느 정도의 승인을 잘 판단하고 조절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잘 조절한 사람이 자신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타인, 그 엄마도 네, 잘 적응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이런 사회적인 승인에 대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거. 타인과의 이런 정서적인 유대와 협력, 신뢰가 바탕으로 이런 신뢰로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인기 있고, 그다음에 친화적이고, 리더십을 갖춘 지도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유능감, 사회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갖춘 이런 사회적인 승인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집단 내에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당연히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캐롤은 네,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어떤 사회 집단에 수용된 한 구성원임을 느끼며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관용도 베풀 줄 알고 그다음에 뭔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잘 접근한다는 거예요. 미소를 띠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개인의 인간된 존엄성을 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자, 이렇게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균형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기 존중만 지나친 사람들 관계 잘할 수 있을까요? 보면 개인주의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겠죠. 또한 타인 존중만 너무 잘 되는 사람, 자기는 항상 뭐 수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먼저 희생 정신이 너무나 투철한 사람들, 나중에는 결국에는 네, 우울증이 오거나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간의 균형을 잘 이루자. 그다음에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잘 알고 타인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자. 그다음에 잘하기 힘들겠지만 타인의 한계 또한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원하지만은 우리 신랑은 남자친구는 이 현실에서는 해줄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빨리 인정해 버려야 내 정신 건강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쵸? 모든 행동에는 그냥 화를 내거나 그냥 폭력을 쓰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빨리 잘 파악하는 거. 원인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야라고 일단 타임아웃 해서 그 사람을 네, 잠시 한번 네, 화를 내거나 행동을 즉각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 지켜봐 주는 거. 그다음에 그 원인을 알려고 일단은 노력하는 거. 그쵸?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자기 실현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는 거. 인간은 굉장히 동기화된 동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 늘 끊임없이 성장 발달하려고 하는 거. 내재적인 동기, 그다음에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다시 촉발되는 거. 모든 사람은 자기 실현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뭔가 자기 실현 욕구가 채워졌을 때, 아,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 지금 정서 상태, 정신 건강 상태가 편안하고 긍정적이구나. 뭔가 내 뿌듯함을 느끼는 이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 웰빙, 안정감을 느끼는 네, 정신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신 건강의 조건을 다시 한번 네, 이 책에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자신을 바르게 인지하는 능력 필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 받아들이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그다음 세 번째, 현실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러한 현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초기 적응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적응을 내가 잘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네 번째.
사회적인 역할과 주어진 과제를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 수행을 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5번째,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그냥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나치게 타인이 위협을 느낄 만큼 폭력 어석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잘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는가? 6번째, 자신이나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려는 유머 감각 또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루에 한마디씩의 유머적인 이런 발언이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주변인들에게. 자, 2강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